예, 정책 토론회 사회자 겸 발제 좌장까지 맡은 구자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내빈들 소개는 나중에 좀 몰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예, 바로 제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의 내용은 지금 오신 분들은 지금 농촌협약이라고 하는 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주민위원분들이 오늘 와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농촌협약 남부생활권의 1업 4개면 주민위원분들이 오늘 전체적으로 공통의 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다음에 못다한 이야기는 12월 달에 다시 한번 더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지정 토론하신 분들 와 계시니까 제 발표는 20분 정도로 좀 짧게 하고 여러분 이야기도 좀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배정을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책들은 지금 소개가 좀 되어 있습니다. 농촌협약 관련돼 해가지고 읽을 만한 책이 그렇게 별로 없거든, 지금요. 이제 사업 지침은 나와 있어도 지침 말고 읽을 만한 책이 없는데, 이런 책들을 좀 구해가지고, 특히 여기에 6부 같은 경우는 좀 위원분들이 몇 분이 학습 동아리처럼 구성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그나마 좀 도움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 마을 독본, 충남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 지금 농촌 활성화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거기에서 이런 마을 독본이란 책을 지금까지 계속 발간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가 나오면 30번째 발간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제 29호 9월 달에 나왔던 거하고 이번 달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하시는 일하고 관련이 됩니다. 이 자료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속한 마을학회 일소공도가 1년에 2번 잡지를 냅니다. 마을이라고 하는 잡지를 냈는데 이 잡지의 이번 특집 주제가 읍면 단위의 비영리 네트워크 법인, 앵커 조직이라고 부르는데 요 법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 자료도 아마 여러분 참고가 될 겁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도 있고 다른 지역의 사례 이야기도 있습니다.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제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 보령시의 상황입니다. 보령시 상황을 들여다보면 미산면에서 오신 분들 2분 또 안 계셔요. 미산면 같은 경우가 인구가 지금 몇 명이라고요? 1687명. 50년 전과 비교해 가지고 몇 퍼센트 감소했다고요? 50년 전에 비해 가지고 90%가 줄은 거죠. 10%가 그때 비하면 남아 있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동단이 있잖아요. 5개 동이 보령시에 있잖아요. 동 같은 경우는 인구가 80%가 늘었는데 면 단위는 다 인구가 줄어도 왕창 줄었어요. 보령시의 큰 특징입니다. 딴 지역도 면 단위가 인구가 줄긴 했지만 보령시가 특히 면 단위가 많이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보령시 전체도 인구가 줄고 있지만 보령시 동지역은 그래도 별로 안 줄고 오히려 늘고 있는데 주변 면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겁니다. 웅천읍 오신 분, 위원장님 와 계시고, 웅천읍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읍인데도 줄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줄고 있는데 보령시가 인구가 늘기가 보통 일이 아니겠죠. 어디서 인구를 빼오겠습니까? 저기 홍성에서 빼오겠습니까? 서천 사람들 데려오겠습니까? 애기를 누가 낳습니까? 이게 인구 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옆나라 일본 비해 가지고 출산율이 일본보다도 훨씬 떨어집니다.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가장 지금 출산율이 낮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인구 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대책을 세울 거냐 했을 때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중심지의 활성화 사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계기입니다. 이 사업 끝나고 나면 뭐 또 다른 사업이 없을까 하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또 다른 사업은 생기긴 하겠지만 이번 기회를 놓치면 문제 풀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잘 살려야 된다고 하는 좀 위기감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 농촌협약이라는 사업은 남부생활권이잖아요. 다음에 5년 후에는 북부생활권에다가 다 투자합니다. 남부생활권은 이미 줬으니까 또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업 기회를
정말 잘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산면은 앞으로 2043년쯤 되면 20년 후가 되면 1000명대로 미산면은 1000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원래 옆에 성주면은 떼줬잖아요. 미산면은 떼준 걸 이제 합치자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 지방자치 역사에서 보면 우리가 미산면에서 성주면 떨어져 나오고 주포에서 주교 떨어져 나오고 그랬던 역사가 있는데 다시 또 통합해야 될 수도 있고 동해에 몰려있는 인구들이 어떻게 면으로 좀 분산해 살 거냐, 면에 살면서 시내로 출퇴근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향들을 이번 기회에 충분히 토론했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모든 면마다 원래는 의회가 있었잖아요. 의회가 지금 없어졌습니다. 의회는 한 10년 정도 유지하다가 1961년에 의회가 해산되고 의회가 없어진 지가 이제 60년이 넘었죠. 의회가 없는 대신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들의 대표기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전반적인 추세입니다. 그런 맥락을 아시고 우리가 면 단위에서 웅천읍도 있고 주변에 4개 면이 있는데 읍면 단위로 거점지구라고 하는 있잖아요. 면 소재지의 시설들을 복합하고 그리고 폐교, 보건진료소가 있는 곳에 작은 거점을 조성하고 그리고 법정리, 행정리, 방까지 보면서 전체적으로 우리 면의 생활 체계를 어떻게 하면 마을에 살면서도 오래 견딜 수 있을까? 그 방향을 찾아야 되는 거죠. 요번에 이 사업을 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해야 됩니다. 면 소재지의 거점 공간, 시설을 짓는 게 예산으로는 가장 큰 사업이지만 면 소재지에서 배후 마을까지 생활 서비스를 어떻게 전달할 거냐, 누가 전달할 거냐,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마을에 살면서도 마을을 안 떠나더라도 찾아오는 복지 서비스가 있으면 굳이 읍내까지 안 나가더라도 시내까지 안 나가더라도 해결될 수 있는 게 면 소재지까지만 나가도 밥을 사 먹든지. 미산면에 식당이 좀 있습니까? 하나, 2개? 인구가 더 줄어들면 식당도 영업이 안 되고 문 닫을 수도 있고 하나로 마트는 있죠, 그죠? 네. 몇 시에 문 닫습니까? 저녁에 퇴근 시간에 6시. 6시? 뭐 지역에 따라서 7시에 문 닫는 데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그까지 문 닫고 나면 이제 담배 살 데도 없고 술 살 데도 없고 그러면 마을에 살기가 너무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에 살면서도 뭔가 생활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고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가까이 있는 보건진료소를 통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 면 소재지에서 보건지소, 그리고 읍면 행정, 면 소재지까지만 가도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관 단체를 통해서 협조해서 풀어야 될 문제, 요걸 이번 기회에 집중적으로 고민해 주셔야 돼요. 누가 해주겠습니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누가 해주겠습니까? 용역사는 와서 조사하고 여러분 의견을 모아가 정리해주는 역할은 하겠지만 가면 그만입니다.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에 문제를 뭔가 대책을 못 세우면 앞으로 기회가 없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인구가 더 쫙 빠지고 나면 초등학교 하나 남아있는 것조차 문 닫고 나면 그때부터 희망이 없다고 봐야 돼요. 미산면에 초등학교 학생 몇 명입니까? 27명인가. 중학교까지 합치면은 50명 정도. 그래요. 초등학교 27명이면 충남도 방침으로 보자면 문 닫아야 됩니다, 지금. 문 닫아라고 지금 막 압력을 넣잖아요. 30명 이하가 떨어지면 막 그런 상황입니다. 초등학교 문 닫고 나면 젊은 친구들 애 데리고 이사 오겠습니까?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위기감을 지금 꼭 가지시고 이번 기회가 정말 중요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전체 사업을 보면 지금 남부생활권의 계획서를 제가 입수해가지고 몇 가지 분석을 해봤거든요. 웅천읍이 중심입니다. 웅천읍이 그래도 읍내고 학교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고 가장 큰 사업이 들어가고 주변 4개 면에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예산을 제가 분석해 보면 총계 한 350억쯤 되는데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이 많고 프로그램 사업이 조금 있는 거죠. 분석을 해보면 웅천읍에 150억, 주산면에 60억,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1단계, 2단계를 동시에 하기 때문에 60억이 됩니다. 주산, 미산, 성주는 60억 사업이고 남포는 이미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이 들어왔었기 때문에 2단계 사업 20억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전체로 보자면 대부분 다 하드웨어 사업에 프로그램 사업이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큰 숙제 하나는 건물을 다 짓고 있는데 이 건물을 누가 운영할 거냐. 건물 지어놓고 놀리는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제일 큰 걱정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웅천읍에는 큰 건물이 들어가는데 웅천읍에서 배우마을까지 생활 서비스를 전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중심지란 뜻이거든요. 근데 웅천읍에 계신 분들은 우리 업도 감당하기 힘든데 배우면까지 뭔가 한다는 게 보통 일이 힘든 게 아닙니다. 그 합의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토론회 마치고 또 그런 회의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걸 같이 해보자. 면 자체적으로 할 것도 있지만 웅천읍에는 좀 시설들을 좀 복합화해가지고 조금 뭐 체육관이라든지 좀 의료 복지 이런 쪽에는 웅천읍에 좀 집중할 건 집중하고 그렇게 가자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프로그램 사업 전체로 보자면 웅천읍의 하드웨어 사업이 75억입니다. 150억 중에 절반이 75억 정도가 하드웨어 사업이고 프로그램 사업만 66억이 있습니다. 배우마을 생활 서비스, 주변의 4개면에 뭔가 생활 서비스를 전달하는 자체적인 거 포함해가 66억이 있고 배우마을에 하는 게 그중에 18억이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한 곳은 60억 사업 있잖아요. 앞에 60억 사업하는 3개면은 20억은 전부 다 프로그램 사업이고 여기 남포면에 20억 사업도 다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문제는 먼저 이 프로그램 사업을 누가 할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할까요? 지금까지 관행으로 보자면 여기 노총공사에 와 계시지만 입찰 공고, 나라장터 입찰 공고를 올리면 용역사가 와서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거든요. 역량 강화 사업, 지역 역량 강화 사업 이름으로. 저는 이제 제 주장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굳이 용역사에 맡길 필요가 있냐. 저는 여러분들이 법인을 만드시면 여러분이 하는 게 가장 좋고 그것도 힘들면 농촌활성화지원센터를 지금 설립해 있잖아요. 농촌활성화지원센터에서 해주면 그나마 낫지 않냐는 거예요. 액수가 보통이 아닌데 요 사업 액수가 보통이 아닌데 예를 들어 미산면에 예를 들어 미산면에 60억 중에 20억은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여러분들이 법인 만드시면 여러분들이 20억 사업을 전부 다는 아니더라도 집행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일자리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큰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문제는 건물 지어가지고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거냐. 행정도 걱정이고 지금 주민위원장님도 다 걱정이잖아요. 우리 보고 운영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수익 구조가 어떻게 생길 거냐. 자원봉사하기도 급급한데 지금까지는 제가 표현으로 폭탄 돌리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건물을 지어놨는데 누가 유지 관리할 거냐. 이 사업 기간이 좀 길다 보니까 행정은 담당자가 계속 바뀌시고 용산을 왔다 가버리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주민분들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사업 지침상 명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고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이 뭐냐. 지금까지 건물 지어놓고 놀리는 걸 많이 봤다는 거예요. 농식품부도 걱정입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당하기 때문에 큰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 풀어갈 것이냐 했을 때 읍면 단위로 법인을 분명히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는 공유재산관리법, 민간위탁 조례를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건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 제도는
알고 접근해야 되잖아요. 법을 바꾸자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부할 필요가 있고, 이 사업 지침, 여러분이 하는 이 사업의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이 작년 9월 달에 개정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주민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하고, 사무장은 어떻게 채용 운영하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사무장님 와 계신가요? 사무장님, 미산면 사무장님, 어디 사무장님이십니까? 웅천읍, 예. 다른 두 개면, 남포의 사무장님은 안 오셨나요? 왔었는데요. 아, 성주면의 사무장님. 아, 그러셔요. 하여튼, 사무장님이 지금 월급은 월급이라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고 202만을 받습니다. 받으면서 이 일을 하게 되는데, 액수는 워낙 크고, 또 사업 내용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가기에는 공부 안 하고는 진짜 대책이 없어요. 지금 농촌 공간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잖아요. 생활권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자가 두 권 나와 있습니다. 요걸 외우다시피 사무장님은, 위원장님은 월급 받으셔요. 수당 넣으십니까? 안 넣잖아요. 그래도 사무장님은 활동비라도 넣습니다. 그래서 돈 받는 게 죄입니다. 책임을 남한테 져야 되거든요. 꼼꼼하게 읽고 꼼꼼하게 챙겨보고 대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하고 말씀드립니다. 사후관리에서는 고정인력 인건비, 운영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번 계획에 분명히 세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뭐 기본 계획 그걸 제가 심의하는 걸 여러 번 했는데,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오랫동안 했는데 제일 큰 숙제가 보고서 5장입니다. 5장에 사후관리 계획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게 분명히 거기 적도로 되어 있거든요. 건물 지어놨을 때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누가 운영할 거냐를 명확히 적도록 되어 있는데 대개는 부실합니다. 여러분이 꼼꼼하게 봐야 될 것은 1장부터 4장까지도 중요하지만 5장에 이 시설을 누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을 보면 되게 이렇게 적습니다. 운영계획에 보면 비용은 최대한 낮추고 수익은 최대한 많이 생길 것처럼 그렇게 적거든요. 현실적으로 꼼꼼하게 따져봐요. 예를 들어 건물을 지나치게 크게 짓는 거 아닌가, 운영비가 많이 들게끔 지었어도 안 될 것이고, 수익 구조도 뭔가 돈이 생길 것도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런 거 없이 지으면 안 된다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지침을 잘 이해하시면서 요 맥락을 따지되, 여기에 법인을 만드시면 그 법인에게 수수료도 주라고 지침에 적혀 있습니다. 보조 사업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법인을 만들어서 시설을 운영 관리한다 그러면 그 법인이 수수료까지 받고 운영한다는 뜻입니다. 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러 복잡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도의 개념도입니다. 예를 들어 건물을 지으면 지금 주민위원회 분들은 지침상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전환한다고 되어 있죠? 교육을 받으셨죠? 주민위원회는 운영위원회, 법인으로 전환하고 이 시설관리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위원회가 어떻게 전환할 거냐, 그리고 시설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요 법인 문제, 이 법인하고 뭐 지금 있는 주민자치, 주민위원회, 이장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느냐, 법인을 어떻게 설립해야 대표성, 전문성 인정받을 거냐, 행정하고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논쟁거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법인 만들어 놓으면 운영비는 어떻게 놓냐, 인건비를 어떻게 확보할 거냐, 여러 가지 복잡한 숙제들이 있거든요. 하여튼 그런 논쟁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가 뭐 요런 쟁점들이 있는데, 제가 좀 예를 들어 보면 이 법인을 만들었을 때 여러분 주민위원회가 전환을 하고 운영법인이 되었을 때 이 법인과 지역사회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과정을 만들어야 바람직하냐. 여러분 지금 조금 특이하긴 한데 딴 지역은 지금 충남도 전체로 보자면 가장 큰 쟁점이 뭐냐면 주민자치회와 주민위원회의 관계입니다. 주민자치회에 따로 놀고 주민위원회에 따로 놀다 보니까 서로 건물의 운영 주체를 가지고 서로 갈등을 막 빚거든요.
그래서 쟁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법인을 만들었을 때 법인은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거냐. 돈 되는 일은 뭐가 있고 공적인 일은 뭐가 있냐. 이것도 큰 숙제입니다. 도시재생하면서 다 겪었던 숙제거든요. 도시재생의 오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요 쟁점 토론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또 하나는 행정하고 관계 속에서 지금 짓는 거점 공간은 행정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이라고 부르거든요, 법적으로. 행정재산을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겁니다. 행정재산을 빌려가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거냐. 행정이 돈을 줘야 되는 건지, 행정한테 돈을 내고 운영해야 되는 건지, 이게 토론할 여지가 많이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좀 더 보태보겠습니다. 자, 벌써 20분이 됐다네요. 자, 그래서 쟁점 영역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제가 첫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주민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할 거냐. 이미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구성되어 어떻게 구성하고, 다음에 법인까지 전환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지금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용유사가 있을 때 토론을 통해 가지고 미리 다 하셔야 되거든요. 건물 지어 놓고 법인 전환하겠다면 잘못됐습니다. 이미 많은 경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운영할 법인이 있잖아요. 요 분들은 이 건물을 왜 이따구로 지어 놨어? 유지 관리도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셔요. 그래서 주민위원회 구성할 때 지역 주민들과 잘 협력하고 운영까지 책임질 걸 염두에 두고, 경우에 따른 주민위원회 구성을 지금이라 좀 바꿔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짓는 건물 안에 이 건물에 어떤 기능을 담을 거냐, 아이들 교육을 담을 거냐, 어르신들의 복지를 담을 것이냐, 그 주제에 따라서 주민위원회 구성이 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민위원회 운영을 할 때 회의를 하게 되면 이런 기능을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규모였으면 좋겠다, 여기 시설의 자재는 이런 게 들어와야 됩니다 하고 꼼꼼하게 검토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주민위원회 구성을 경우에 따라서는 일부 바꾸시는 게 지금 필요할 수 있다 봅니다. 주민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현장지원센터, 지금 사무장님 한 분 계시잖아요. 사무장님 한 분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의 읍면사무소의 전담자가 누구냐, 전담자를 지정해달라. 그 전담자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회의하도록, 꼼꼼하게 자료 읽어보면서 체크해보고 필요하면 견학도 가시고 행정 전담자 지원해달라. 그 용역사한테 용역사도 누구 한 명 담당자를 지원해달라.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회의합시다 하고, 역량 강화 사업도 하게 되면, 역량 강화 사업은 여러분들이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역량 강화 사업 하게 되면 그 사람도 한 명 배치해달라고, 현장 연구원이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서너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토론하면서 검토를 해줘야 되겠네요. 주민위원분들은 대체로 안건이 올라오면 토론하면서 의결해주는 역할입니다. 실무적으로 그분들이 붙어가지고 계속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월급 받는 사람, 활동비를 받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은 모여 토론해도 만만치 않은 숙제들라는 거예요. 법인까지 만들고, 이건 만드는 법인은 비영리 법인일 겁니다. 그래서 사회적 협동조합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 주장하는 거고, 이 법인이 또 영리 법인들을 또 많이 관계를 만들고, 그러면 요 법인과 영리 법인이 마을까지 생활 서비스 전달도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기본 계획 수립하고 설계하는 동안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건물 짓고 난 뒤에 그때부터 논의하겠다. 그러면 늦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게 사무장을 미리 뽑았어요. 딴 데는 사무장 나중에 뽑거든요. 기본 계획 다 끝나고 나면 뽑고 나면 공부할 제일 좋은 기회를 다 놓쳐버려요.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요 책, 제일 처음에 제가 소개했던 그 책에 요걸 다 과정을 설명해 놨습니다. 요 주민위원회를 어떻게 구성 운영할 거냐, 요런 내용들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과정들을 쭉 밟으시면 법인이 그때 만든 법인은 대표성도 있고 전문성도 확보합니다. 자, 두 번째 쟁점은 이겁니다. 지금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기본 계획은 아무래도 좀 복잡하니까 용유사한테 맡깁니다. 맡기지만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제일 많이 아셔야 됩니다. 그냥 용역사는 보고서를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기본계획의 내용을 숙지하면서 이번 기회에 예를 들어 미산면 발전 10년 계획을 여러분이 수립하셔야 돼요. 웅천읍 발전 10년 계획을 여러분 손으로 만드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복잡한 계획서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웅천읍 발전을 위해서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싶다. 여기 하드웨어 사업은 요 사업 지금 중심 잘성화 사업을 하고 거기 역량 강화 사업은 이렇게 활용해서 이런 걸 해보고 싶다. 담을 수 있는 거 담고 못 담는 것은 지방 소멸 대응 기금 사업, 균형 발전 사업, 그리고 행정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업, 보조 사업 이런 걸 활용해 가지고 하면 됩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우리는 이 100가지를 풀어가겠다고 하면 하나하나 지워가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주민총회 같은 거 좀 해보셨나요? 주민총회 같은 걸 할 때 주민자치 없나요? 하여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주민총회를 하면 주민들의 의견들이 막 수렴됩니다. 그런 걸 목록을 쫙 나열해가 복지 분야, 아이들 교육, 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이런 일을 하고 문화생활, 뭐 경관 환경, 뭐 개발 이런 분야별로 우리 10년 동안 하고 싶은 일 100가지 나열하고 요 사업에서 해결할 건 하고 여기서 해결하기 어려운 거는 다른 사업을 활용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획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이 생겼을 때 그때 움직이면 오히려 늦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들이 학습 동아리도 구성하시고 도와주기 위한 사업들은 막 있습니다. 찾아보면 목록들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함께 꿈을 꾸면 분명히 실현된다 봅니다. 우리 안에 생각 차이가 있고 문서로 정리 안 해놨거든요. 예를 들어 이번에 이제 내년까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쭉 정리해가지고 내년 연말에 달력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다 돌리는 거 역량화 사업비 활용해가지고 그 우리 면은 발전을 위해서 이런 거 하기로 했다고 정리한 달력, 예를 들어 뭐 큰 전지 같은 거 만들어 마을 회관마다 다 붙일 수도 있다 봅니다. 그렇게 해놓고 우리가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런 꿈을 꿉시다. 같이 풀어가 봅시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행정의 칸막이를 우리가 많이 비판했지만 실제로는 우리 민간단체 칸막이가 더 커요. 우리 면 안에 들어보면 있을 만한 단체는 다 있는데 사람은 다 겹치고 모여가지고 우리 앞으로 10년 계획 수립해 본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 예산이 있을 때마다 그때 보조사업하고 끝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구를 어떻게 늘릴 거냐, 초등학교 어떻게 살릴 거냐, 이런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여러분의 꿈들을 모아서 비전을 만들어 보시라. 그 절차 방법론에 대해서는 자료로 일단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있으면 좀 더 토론해 보죠. 대표적인 사례가 저희 연구소가 있는 장곡면입니다. 그 2019년도에 10년 앞을 내다보고 2030, 2030년을 내다보는 10년 계획을 주민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해가지고 합의를 봤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갑시다. 하고 첫 번째가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로 전환합시다. 했던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나니까 다양한 활동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는 이제 돌봄마을, 어르신들의 노인복지가 지금 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활동가를 양성하고 마을을 찾아가는 서비스 활동을 하다 보니 농식품부에 돌봄마을이란 공모사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공모사업에 신청해가지고 우수한 성적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만 182억이었거든요. 준비하고 때를 기다리면 공모사업은 계속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준비를 안 하기 때문에 못했다고 보거든요. 이런 사례들을 참고해 보시면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기본계획과 역량 강화 사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분명히 여러분 읍면에 발전계획, 적어도 10년 계획을 여러분 손으로 꼭 만들어 보시라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든 계획은 시간이 걸릴 뿐이지 반드시 실현된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그런 비전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자, 쟁점 토론 세 번째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누가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거냐. 공유재산관리법,
그리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보령시에도 있거든요. 요 두 가지만 잘 이해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행정에서 민간의 관리위탁을 맡기고 싶어도 민간의 대표성을 가진 법인이 없으면 맡길 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주민위원회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떤 법인격을 가질지 어떤 경로로 설립할 것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저희들은 사회협동조합을 꼭 만드시라. 법적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사용수익허가 같은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지방계약법에서도 수의계약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협동조합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 안에 영리사업하는 수익사업하는 공간이 있으면 일반 협동조합에게 전대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요걸 제도적으로 모른다 하면 안 됩니다. 행정도 검토해야 되지만 민간도 분명히 검토하시면서 어떻게 풀어갈 거냐. 요 시설 안에 수익 공간이 있으면 그 사용료를 받아서 법인이 그나마 좀 운영할 수 있는데 수익 공간이 하나도 없으면 행정에서 전부 다 돈을 주지 않는 이상은 전기세도 못 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법인하고 행정하고 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토론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 지을 때 목욕탕 넣자, 당구장 필요해, 헬스장 필요해 막 이야기는 하지만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을 해보면 그게 꼭 필요한 것인지, 예를 들어 당구장이 딱 들어가는 순간 다른 기능이 못 들어가잖아요. 헬스장이 들어가는 순간 딴 기능이 못 들어갑니다. 그런 맥락에서 충분히 검토하셔야 됩니다. 법 제도를 모르신다고 하면 안 됩니다, 봅니다. 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원가계산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딴 데는 몰라도 웅천읍 같은 경우 시설이 굉장히 복합적이기 때문에 요 원가계산 용역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원가계산을 해보면 여기에는 요 행안부 고시거든요. 일반 관리비에다가 법인한테 이윤도 줘야 됩니다. 인건비, 운영비는 당연히 제공하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하면서 행정하고 계속 토론을 해봐야 됩니다. 자, 요 이야기까지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면 어떻게 유지 관리할 거냐. 이건 지금까지 사례가 없습니다. 근데 제도적인 맥락에서 이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거점 공간, 짓는 건물 있잖아요. 건물에 대한 관리 위탁이라고 하는 방식과 거기에 사무의 민간 위탁이라는 사무 위탁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요 두 가지는 마을 농촌 활력팀에서 담당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팀 아닌 다른 과, 다른 팀에 또 사무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법인한테. 예를 들어, 배우마을에, 주거복지 차원에서 어르신들의 독거 노인들의 집수리, 여러 가지 집 관리, 반찬 배달, 이런 사업들은 다른 부서 찾아보면 이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보조사업도 있기도 하고, 사무위탁 사업도 있기도 합니다. 그 목록을 쭉 찾아보면 그런 것도 할 수 있고요. 법인이 보조사업을 받을 수도 있고, 법인이 역량이 되면 계약사업으로 용역, 주민교육, 이런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역의 역량 강화 사업을 하자고 하는 것은 지역 역량 강화 사업을 수익 사업으로도 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사무위탁으로 받아서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무위탁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냐 그러면 인건비가 간해서 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려운 이야기를 막 풀었는데 이런 분야의 일들이 지금 보조사업 형태로 여기저기 많이 있거든요. 요걸 잘 활용하시면 법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적어도 처음에 한 명에서 출발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건물을 지을 때 이미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 있지만 건물 지을 때 꼭 넣었으면 좋겠다는 시설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주간보호센터. 주간보호센터는 어르신 한 25명 입소하면 10명의 일자리가 거기 생깁니다. 그 생활지원사까지 결합하면 15명, 20명 일자리가 금방 생기거든요. 또 하나는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센터도 법에 따라서 지원금이 나옵니다. 인건비가 나오잖아요. 상근자가 생깁니다. 세 번째가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도 협회 등록하면 일자리가 생깁니다. 또 세 가지 다 버스를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을 찾아가는 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들을 쭉 고려하면서 같이 갔으면 좋겠고요.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는 곳이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모인 토론회를 하는데 올해는 옥천 청석에서 모입니다. 내일 모레 1박 2일간 모여가지고 열심히 했던 지역들이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좀 더 어떻게 이걸 발전시킬 거냐는 토론들을 하는 자리고, 내년에는 아직 어디서 할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여러분들도 내년에는 좀 결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쟁점이 한 3가지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 그 3가지 쟁점들이 이제 다 하나의 공통된 부분으로 엮여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주민위원회 분들이 지금 각 읍면, 우리 읍면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봉사활동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읍면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의 뜻에 의해서, 남에 의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사를 가지고 주민위원회로서 우리 읍면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되게 훌륭한 일들을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다만 그렇게 이제 저희가 주민위원회로 활동을 하실 때 지금 3가지의 쟁점들 다 중요한 사항들이 그 읍면에 대한 관심도예요. 우리 읍면에 대한 내가 관심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만큼 참여를 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그냥 위치적으로 위원회에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 그냥 위치적으로 내가 속해서 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게 아니라 조금은 더 관심을 갖고 우리 읍면의 이 농촌협약, 농촌중심지 사업, 기초생활 거점 조성 사업, 이런 사업을 내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리더해서 가는구나, 이러한 의식들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지금 첫 번째로는 우리 주민위원회 분들 구성하실 때 아마 공모를 통해서 구성을 되게 모든 시군들이 하실 겁니다. 거기에는 추천제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공모를 통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서 지금 굉장히 오늘도 이런 토론회가 학습회를 활동을 하시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 아까 구자인 박사님이 쟁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우리 주민위원회 분들이 제일 많이 아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면이, 우리 읍이 제일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인가 라는 거를 제일 먼저 어필을 하시면서 함께 해주시려고 해야 됩니다. 그 주변에서 지금 함께하는 농어촌사, 용역사, 지자체는 그 행정 담당관들은 우리 읍면에 대한 이런 사업에 대한 기회를 드리는 것 뿐이지, 이거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거는 우리 주민위원회 분들과 그 읍면의 주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지금 사업 제가 이제 담당을 해서 함께 리드를 하고 있지만, 초반에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활동을 해주시려고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조금 어려워지는 시기들이 와요. 이제 초반에 이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의 주제와 테마, 아이템, 사업 아이템 이런 것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게 실현 가능하고 안 가능하고는 나름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한 지침과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조금 더 좋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게 우리 마을과 우리 읍면과의 방향성이 다르다. 그래서 내가 의견 내봐야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약간 관심도가 떨어지시면서 조금은 그 남은 위원분들이 안 하시고 위원장님과 사무장님들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시군 읍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산군도 그러한 사례가 많고요. 근데 꼭 그러한 부분들이 좀 이 사업이 더 잘 되는 방향으로 옆에서 조언과 이런 행정에 대한 지침 이런 걸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 주민위원회 분들이 관심을 좀 가지시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시면, 조금 더 공부하시고 우리가 학습을 하시면 이런 방향성으로 갈 수 있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읍면 발전 이제 진행 발언 좀 할게요. 네.
팀장님 너무 길게 하셔가지고 아까 저기 발표하시는 분이 너무 길게 하고 해가지고 예. 4시까지 끝내는데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짧게 그럼 끝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아, 하시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런 관심도고요. 두 번째는 읍면 발전이나 이제 실행 주체로 하실 때 우리 주민위원회 분들이 아까 주민자치회 그 외에도 다른 조직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성을 항상 가지시려고 그것 또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민위원회가 진행하는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 거점 사업만이 우리 사업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읍면을 위해서 같이 활동하는 조직 단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러한 유기적으로 소통을 하시려고 조금 의도적으로 많은 활동들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시다 보면 많은 도움의 손길과 우리 중심지 기초생활 주민위원회 분들의 손길이 많은 읍면에 닿아서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이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지금 용역사라는 전문 컨설팅 기관이 아마 붙어 있을 거예요. 그 컨설팅 기관은 무슨 사업을 대행해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민위원회가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보필을 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러한 컨설팅 회사가 보필을 할 당시에 우리 주민위원회가 조금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제시를 하시고 그 우리가 건물에 대한 고민을 모르겠으면 그 컨설팅 회사에게 제시를 하셔서 뭔가의 제안을 받으셔서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활동들이 지금 우리 보령시가 지금 그 중간 속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고 두 번째는 주변 단체들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컨설팅 기관과 지자체 우리 행정 담당관들하고 유기적인 소통을 계속 하시면서 계속적인 정보 제공과 정보를 받으시려는 그런 노력들이 우리 농촌 중심지 기초생활이 우리 농촌협약이 발전을 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너무 말이 길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길게 좋게 얘기해도 되지만 짧게 하라고 하니까 한마디만 하면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지금 거진 1000개 가까이 그러니까 우리 보령시에 몇 개 읍면이 있죠. 읍면마다 지금 이 사업들을 거의 다 하고 있어요. 거기마다 다 주민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성공했다라고 보여지는 데는 10군데도 안 돼요. 쉽게 얘기하면 한 1000개 이상 했는데도 한 10개도 성공을 못했다. 어떤 게 문제일까? 문제는 굉장히 여러 복합적이겠지만 주민위원회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는 걸 보니까 여기 아까 구 박사님 얘기하셨지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누가 해야 되느냐? 주민위원회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오를 단단히 하지 않으시면 이건 그냥 빠지시는 것만 못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왕 이거를 해서 성공했다 소리를 듣겠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일하시는 거를 그러니까 돈 버시는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거에도 굉장히 많은 관심과 참여를 하셔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다. 그 정도 각오는 가지고 하셔야만 가능하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 누가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가. 그러려면 굉장히 큰 노력들이 필요하단 말이죠. 아까 학습 공부 얘기했는데 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만한 각오를 하시고 임하해 주시면 아마 성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좀 강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너무 많은 실패와 저희도 잘 안 됩니다. 그런 거에 비춰서 그냥 좀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보령시에는 그 도시행 사업으로 생겨난 마을관리 사회교통조합이 지금 3개 운영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주민의원회 같은 경우 생활 인구를 고려해 달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기초원인들 또 기농인들 요분들을 잘 활용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반드시 교육을 수료하신 분들로 주민의원회를 구성하셔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의원회하고 갈등이 있다고 하면은 주민자치회에도 좀 열어놔 주세요. 주민의원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에서 이미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역량이 상당히 되시거든요. 주민의원회에 열어놓고 들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들어오시도록 하고, 반드시 교육은 수료하신 분들이 주민의원회로 구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마을에서 필요한 것이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목욕탕도 필요하고 뭐 마음 같아서는 뭐 극장도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게 많죠. 근데 필요한 거를 떠나서 우리가 과연 이 거점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방점을 두고 조금 거점시설 결정하실 때 고민을 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 저는 이제 구자인 박사님 지난번 토론 때도 한번 들었는데 사무위탁이라는 말씀을 하셔서 상당히 사실은 놀랐어요. 보령시 같은 경우 도시생으로는 공유재산 관리 위탁 그리고 사용허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수익사업을 해도 사용 수익허가 또는 공유재산 그 관리 위탁만 하고 있지 행정사무 민간 위탁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대도 불가하다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알아보니까 정읍 같은 경우도 전대를 허용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행정의 입장이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지자체장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행정에서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고민을 하고 토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생 쪽에서는 현재 공유재산 관리위탁 한 군데, 그 다음에 사용수익허가는 두 군데로 해서 아이러니 사회적 협동조합을 운영하고 있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설립하셨을 경우는 수의계약도 가능하시고 부산임대 가능합니다. 더 자세한 거는 또 토론할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여기 세 분은 현재 전문가의 지식을 갖고 우리한테 이렇게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리고, 저는 현장에서 지금 움직이는 위원장으로서 봤을 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런 워크숍이 이 다수의 인원을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웅천이 웅천, 주산하고 비산을 합해서라도 이러한 이슈를 갖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가까이 참여해서 시간을 가지고 의원들의 역할을 충분히 숙지를 해야만이 그것이 가는 기초부터 잘 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첫 번째 갖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회하고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웅천에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요. 주민위원회 이것 때문에 생긴 건데, 중요한 건 주민위원회라는 걸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도. 그리고 동격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이제 주민위원회로 이제 사실 이제 바꿔서 다시 이제 출범해서 가는 동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도 주민자치위원들은 실질적으로 회의 참석을 하면 참석 수당을 줍니다. 회의 참석 수당. 주민위원회는 실질적으로 무보수로 우리가 지역에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달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부분을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일을 볼 적에 위원장들이 회의 참석을 하고 그러면 참석률이 저조합니다. 왜? 이 사업 기간이 1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이고 5년이라는 기간을 가지면서 계속 꾸준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도 떨어지고, 이게 지금 뭐냐 중요한 거지. 워크숍을 해서 작게 예를 들어서 1기면 뭐 2개면씩 합치는 운면을 합쳐서라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해야만이 내가 할 수 있겠다, 아니면 아이고 나는 못하겠다, 이런 부분을 갖고 시작을 해야 리드하는 위원장이나 아무리 사무장이 일하고 동료를 해도 이 부분을 충분히 다 같이 가기 힘들다. 이런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박사님 이하 이렇게 신부자 계신데 고민 좀 해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쨌든 주민위원회가 운영위원회로 이제 전환이 되고, 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법인으로 이제 대부분 이렇게 연기가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처음에 주민위원회 구성을 할 때 운영까지 생각을 하셔야, 예를 들어서 주민위원회를 구성할 때 운영에 조금 역량을 가지신 분을 어떻게 보면
끌어들여서 운영위원회, 운영법인에서 후에 운영하는 그 분들의 역량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덧붙여서 저희가 또 지역 역량 강화 용역을 할 때 보면은 하드웨어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역량 강화 용역을 하게 되면은 어쨌든 업체가 와서 하겠지만은 그분들은 준공을 하면 가시기 때문에 그분이 계실 때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 많이 참여하시고 그렇게 조금 관심을 가져서 그때 역량을 많이 키우셔야 된다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역량 강화의 방법론 관련해가지고 조금 우리가 관점을 바꿔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떻게 수영을 하게 만듭니까? 이런 자리 모여가지고 수영하는 방법을 백날 강의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물에 들어가 봐야 됩니다. 물도 좀 먹어봐야 되고. 그 역량 강화는 실제로 일을 하면서 역량이 강화될 거라고 보거든요. 실제로 주민위원회가 법인도 구성하고 실제 사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러면서 역량 강화 사업을 막 작동이 돼야 될 텐데, 용유사로 넘어가는 순간 대부분 다 이제 집합식 교육으로 끝나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토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군청에 실제로 책임을 지고 있는 김수학 팀장님 의견을 듣겠습니다. 어깨가 정말 무거우실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이 사무위탁 조례 방안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반 농산업종 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추진할 때 수익 사업이 가능한 업종이 극히 제한적이라서 민간 위탁 운영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에도 준공한 현재 청라 삼다양 어촌오감센터가 운영위원회에서 민간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커피숍, 찜질방, 주차 수익 등을 다 해도 인건비, 전기세, 소득세 등을 감당하기가 어려워 운영이 대단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 제정한 보령시 일반 농산업종 개발사업 시설 및 운영 및 관리조례 구조에 따르면 운영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에도 각종 공모사업, 도시재생, 어촌화학, 일반 농산업종 사업 등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약 60개 정도 되고 있으면 서로 운영비 지원에 대단히 소극적인 자세입니다. 시의 입장은. 이게 이 시설 60개 정도 되는 시설들이 예산 먹는 항화라고 이런 얘기도 좀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기본계획 단계에 있는데 기본계획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과 주민이 머리를 맞대어 좋은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영비도 국비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건의와 부장님 박사님 같은 전문가들이 중앙부처를 잘 좀 설득해 주시면 양해드립니다. 아까 폭탄 돌리기란 말을 썼는데 사실 건물 지어놓고 지금 큰 숙제입니다. 농식품부가 제일 고민을 하는데 농식품부가 아까 일반 농산촌 개발 사업 시행 지침을 작년 9월 달에 개정했다 그랬잖아요. 개정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런 문제를 봤기 때문에 개정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시설 유지 관리는 지자체 이양된 사업이에요. 국비는 못 주겠다는 입장, 지자체가 알아서 책임져라는 제 입장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건물 지을 때 너무 크게 자꾸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유지관리비가 지나치게 많이 나오게 되면 좀 60개 사업이 있다 그랬잖아요. 읍면마다 지금 다 지어가고 하나가 2개, 3개 있는 면도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사업을 지은 건물들이. 그러면 이제 행정 입장에 너무 부담이 계속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 고려하면서 지금 농식품부는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열어줍니다. 지으라고. 왜냐하면 유지관리에 대해서 예전 같은 경우는 요 법인한테 무상으로 해줄 테니까 알아서 운영하셔야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수익 사업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돈도 안 주면서 뭐 수익 사업도 못하게 하면서 어떻게 운영하라는 거냐. 농식품부도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판들을 수용해가지고 수익 사업도 열어주고 주간보호센터도 할 수 있게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시면서 현명하게 가시되 보령시 전체 재정에 제약이 있다 보니 저기 좀 잘 사는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런 건물 지으면 연간 3,500만 원을 무조건 대주기로 했습니다. 왜냐? 거기 돈이 좀 많으니까 한 명의 인건비와 최소한의 운영비는 대주고 나머지는 사업비를 결합해서 운영하시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사례도 보면서 좀 토론해 보시면 길이 열리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자, 여러분 중에도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먼저 내려가야 되실 분도 있겠지만 10분만 연장해가지고 1시 10분까지 4시 10분까지 괜찮겠습니까? 4시 10분까지 안 됩니까? 지금 또 밑에서 행사를 시작해야 돼요. 그래요. 30분 늦게 시작하고 딱 맞추려고 하니 여러분 그러면 한 5분 정도 시간이 있으니까 한두 번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촌협약 사업 참 걱정스럽고 애물단지가 또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우 걱정스럽고요. 그 생각은 어떤 일이든지 하면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태영 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 이렇게 품매고 오면 생활을 못해요. 이런 분들한테 수당이라도 줘서 이 사업비에서 이렇게 추진해야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참여하는 사람이 하여튼 수당이라도 받을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농식품부 오류 중에 하나가 주민위원회를 운영위원회 법인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바뀐 법인이 무슨 운영위원회라고 전국에 이름 붙인 데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말 그대로 위원회일 뿐이거든요. 여러분 법인을 만드셔야 돼요. 그 법인을 만들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냐 그러면 주민위원회 교육받은 분하고 만든 법인의 이사, 조합은 이런 분이 또 다르면 또 교육 문제 또 생기거든요. 그래서 주민위원회 처음 구성하실 때 운영에 직접 관여하실 분도 오시면 좋겠다. 참여하도록 아까 개방했으면 좋겠다 그랬잖아요. 지금이라도 주민위원회를 두시되 주민위원회 안에 위원이 아니시라도 논의구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어 아까 주민자치의 분과가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안 드려봅니다. 또 한 의견을 주시면 마음이 다 급하신 것 같네요. 눈치를 막 주십니다. 그러면 자료중 마지막 뒤에 두 번째 보시면 아까 워크숍 있잖아요. 오늘 같은 자리를 단순히 발표만 듣는 게 아니라 토론을 좀 해봅시다. 적어도 언면별 있잖아요. 웅천읍 테이블 하나 만들고 미산면, 성주면, 남포면도 테이블 만들어가지고 있잖아요. 각자 우리 면도 생각해보고 제가 쟁점이 약간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 쟁점에 대해서 좀 토론도 해보고 우리 면 실정에 맞게끔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 주민위원회 구성이 지금 적절하냐, 좀 바꿀 거냐, 주민자치와 관계 설정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건물 짓는 내용이 지금 유지관리 주체는 누가 하면 좋겠느냐, 토론할 게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날 잡아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안하기로는 12월 중순에 12월 17, 18, 19, 3일 중에 하루 날 잡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드립니다. 정말 시간 짧았죠, 그죠? 이건 절대 모자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고도 나중에 언변별로 돌면서도 이런 토론을 여러 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이 정도로 아쉽지만 마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2월 달에 다시 뵙기를 기대하면서 그때 제가 또 다시 좀 꼼꼼하게 그때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오늘 자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